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오늘은 동남권 부동산 시장 상승 흐름, 양극화 현상 지속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NK 부산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분기 만에 플러스로 12분기 만에 플러스를 전했다면 12분기 그러면 12분기 3년 만이죠, 그죠? 4312니까 가격 상승 흐름 지속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상승폭 크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양극화 현상 해소 어려웠다. 지역 내 양극화 해소는 어렵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 투기 세력들만 리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2016년 3분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쭉 내려오다가 2017년 3분기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2018년 3분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019년부터 들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왜 올라가느냐는 것은 규제정책이죠. 규제정책.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이제 이만큼 올라갔더니 이제 3년 12분기 만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온 것뿐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가격 상승도 우리가 부산에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도적인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오른다는 거죠. 해운대구가 1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으로 보면은 부산은 해운대구 1위가 2.6%, 수영구 2.3%, 동래구, 남구, 연제구.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 부자 동네에서 1위에서 5위권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옛날에 해운대, 동래, 수영, 연제, 남구인데 지금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울산은 남구 4.0%, 울산이 그저 부산보다 더 올랐네요. 북구가 1.4%, 중구, 울주군, 동구, 이래갖고, 울수는 뭐 구가 몇 개 없으니까 어차피 남구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남구, 그죠? 그 다음 통영시, 경남에는 통영시 외에는 다 떨어졌다. 통영시도 이제 겨우, 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원시가 왜 또 창원시가 통영시보다 큰데도 관광지역이 이게 조금 더 상승세가 있다는 거네요.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약하나마 가격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양극화 현상도 당분간 해소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 당분간은 해소하기 힘들죠. 이 양극화 현상이. 그거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질서에서 우리가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양극화 안 나타납니다. 예? 그럼이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규제 정책을 일변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나타나는 극과 극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서민층이 늘어나는 거죠.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연구 보고서인데 아파트 동남권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4.8% 늘어난 89,750건에 달했다는 거예요. 8월까지 전년 동기 비해. 이는 5년 중 최대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올해가 그저 최대 거래량을 동남권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부산이 147%, 7.1% 늘어나며 가장 큰 폭을 증가했다는 부산에 가장 큰 폭을 늘어났다는 거네요. 울산이 87.8%, 경남이 73.4% 선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7.7% 저점을 기록한 후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 3분기에는 1.6% 증가하며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는 겁니다. 4분기 만에 이제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9%, 부산이 1.1%로 상승했으나 경남은 0.2%, 부산은 그죠? 울산보다 부산이 더 적게 상승했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은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인 보면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 물량 축소와 미분양 해소 등 공급 부담 완화가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내년에 아주 대단하게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것이 한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자유시장 체제를 거스르는 지금 정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우방 국가한테 우리가 팽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우방 국가에서 우리가 제외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중국한테 오히려 우리가 팽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도 밥도 못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지표만 자꾸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고, 그죠?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죠? 상위 최첨단 산업은 잘 나가겠지만은, 아직까지 살아남겠지만은, 결국에는 하위 제조업들은, 그죠? 중소기업들, 그죠?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부 정책에,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서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게 자유시장 질서를 어기니까 시장 경제도 안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영업자도 지금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보세요. 제가 상업 부동산들이 터무니없이 매매가가 자기가 평소 같으면은 1억씩 떨어진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몇천만. 오피스텔이 지금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상가가 지금 가보도 지금 작년에 4억 5천에 팔던 걸 지금 3억 5천에 내놨다는 것도 있고, 그죠? 부동산도 요번에 부산대 앞에 부동산도 봤는데, 작년 같으면 6억 5천에 매매할 걸 저한테 지금 5억에 내놨다고, 6억 5천짜리를 지금 5억에 지금 급하게 내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 사는 거죠. 거기 지금 현재 가치로는 안 맞다는 거죠. 땅값이,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하고 산업이 우리나라 지금, 특히 부산이 빨리 급속도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다가 인구가 빠져나가고 젊은 층, 그 다음에 노인화, 그죠? 노인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부산이 대도시 중에. 그리고 재개발할 때는 많다 아닙니까? 아주 흐름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재개발할 지역 엄청 많습니다. 그 분양이 많고 입주가 많은 거죠. 상권 아파트 입주 물량의 경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연속 7만호를 상회했고, 올해도 연평균 입주 물량의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5만호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52,564호의 절반 수준인 27,800호에 거치면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7,800 해도 이게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5만호를 넘게 지금 입주를 했다는 거죠. 남아돕니다. 사실은 아파트가 남는 수준인데도 자꾸 오르는 이유는 분양 아파트가 자꾸 주위 지역을 끌어올리는 거죠. 의도적인 이제 투기 세력에 의해서 떼어놓고 분양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사실 유동성은 이제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부산 지역에 이 유동성이 과연 서민 일반인들한테 돌아갔느냐는 겁니다. 유동성이 일반인들은 먹고 살기 바쁘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소수의 부자들만이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주택 구매 성향이 확대됐다는, 이제 부동산 외에는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데,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와도. 근데 지금 이제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는 조금 영향을 받을 거죠. 너무 이제 하도 부동산에 세금으로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세금이 워낙 확대돼 가지고 사실 자기가 1가구 외에는 투자해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도 이래 오르면은 조정지역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등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끌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부산 지역 이제는 조정지역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가격 하락과 공실률 증가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권의 상가 및 오피스 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지금 회복세를 안 보입니다. 지금 매물이 지금 엄청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사이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오피스텔 다 죽었습니다. 해운대 우동에 오피스텔 가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상가도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집중상가, 그죠? 집중상가들이 많은 지역이 지금 오히려 상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 확대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연구소 내다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제가 계속돼서 하고 있을 때는 초지역으로 지금까지는 부산에 이제 1급지도 올랐지만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저급지는 다시 떨어지고 이제는 서울 진짜 핵심 지역으로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지역은 전체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제가 계속 오래 가면 갈수록 자꾸 그 오르는 지역이 나중에는 좁아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늘어났지만은 또 교육과 주거 환경이 우수한 인기지역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대답했다. 양극화라는 거는 자, 있는데 항상 우리가 부자 동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부자 동네와 그런데 이게 편차가 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차가 심해졌죠. 다시 왜냐하면은 분양시장이 지금 동남권에만 몰려있지 않습니까? 동남권 왜냐하면은 고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업체들 대부분 다 내려왔잖아요. 그 레미안이 부산에 보통 안 짓는데도 저렇게 많이 지었고 있지 않습니까? 자, 레미안이 우리가 좀 4,000세대씩 그죠? 이런 시장들이 아직까지 부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부산 동부시장이 개발되고 동부시장도 아직 덜 개발됐지만은 할 때가 제가 부곡동 이런데 그죠? 이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찡구도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산 지역이 원래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다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을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이래 물량을 이불로 조금 낮추고 있는 거죠. 지금 분양이 이렇게 잘 될 때는 분양을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조금 분양을 좀 시기를 늦추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남권 부동산 시장은 지난 3년간 하락시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사람들은 상승 엄청나게 올랐다고 난리치는데 이제 회복 흐름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조금 그죠 그렇잖아요. 내년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불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특정 지역이 부자 동네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죠? 부자 동네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자, 능력 되면 부자 동네로 이사 가세요. 가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자 동네가 마냥 오르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같이 못 따라가 주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부자 동네 오르는 거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물론 부자 동네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먼저 오르는 거는. 하지만 너무 전체적인 뒷받침은 안 해줄 시장이 형성 안 됐는데도 부자 동네만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투기 세력에 의한 이제 치고 빠지는 작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을 지금 꼭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제일 고민하실 건데 자 1가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굳이 내가 1가구 있는데 2가구를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투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능력 되면은 하셔야 되죠. 능력 되면.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빚을 많이 내 갖고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은 자 우리가 굳이 내가 LCT 그죠? 바닷가 보이는 뭐 LCT나 상위빛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우리는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안 들어가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살 집은 교통 좋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으면 됩니다. 교통 좋은 곳, 평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 평지, 역세권. 부산은 무조건 평지 위주고 그 다음에 역세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건데 초품화. 그 다음에 대단지. 그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고르면 되는데 내가 지금
좀 낙후된 지역에 있다. 그죠? 그럴 때는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최소한 그 지역에 대장 아파트를 가라 이거죠.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 가 있으면은, 오른다는 거죠. 결국에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꼭 굳이 부자 동네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부산 지역에는 해운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데도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